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를 알려드리는 엄태범 TV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삽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가 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를 풀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상과 벌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전의 한수 주제는요, 상과 벌, 상은 어떻게 주고 벌은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통상 세 가지로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알지 못해서 못할 때는 어떻게 풀 거고, 두 번째, 알면서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끝으로 시스템이 문제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이 세 가지로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귀결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못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알지 못해서 못할 때는 문제를,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때는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알면서도 안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도 안 할 때는, 그렇죠, 페널티, 상과 벌을 줘서 행동의 교정을 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안 할 때와 알면서 안 할 때의 문제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접근 방식, 해결 방식이 각각 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시스템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요, 세 가지의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상과 벌은요, 사람을 움직이는데 강력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과 벌의 운영 원리, 이것을 알으면요, 사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국에서요, 어떤 왕이 선정을 베풉니다. 곡식을 나눠주고 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요, 신하한테 정권을 주고 위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는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는 많이 나눠주고 받을 때는 적게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많이 베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신하를 따르게 됩니다. 포상이라는 왕권을 독차지한 그 신하는 결국 그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송나라에 잔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한테 이렇게 건의합니다. 상 받는 것, 즉 포상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니까 포상은 왕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벌은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벌 주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왕한테 건의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명령이 있는 위험을 내리거나 신하들을 처단할 때는 이 장이란 신하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과 백성들은 자한이라는 신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한이라는 신하를 따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한이라는 신하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상과 벌을 나누어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과 벌의 권한을 절대로 위임하면 안 됩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상을 계속해서 빈번하게 포상을 한다거나 남발을 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벌은 누구나 다 받기 싫어하니까 벌을 안 주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벌을 줄 때는 강력히 벌을 주고 상을 줄 때는 반드시 상을 줘야 됩니다. 이 신상필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벌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과 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벌은요, 직급이 높을수록 상은 낮을수록 효과가 좋답니다. 그 육도 삼약에 나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 초소에 노크를 해서 귀순 의사를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일명 노쿠 귀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합참작전본부장을 포함한 11명의 고급 장교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벌은요, 직급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상은요, 직급이 낮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부하에 대한 가해 행위는요, 일거에 저질러야 됩니다. 반대로 은혜는 찔끔찔끔 조금씩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벌을 줄 때 이 게임기를 훼손한 게 아니라 충전기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을 하는데 배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요,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잔혹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요, 대단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포상, 은혜는요, 찔끔찔끔 자주 베푸십시오. 그리고 포상과 은혜는요, 처음에는 박하게,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는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병졸들과 친해지기 전에, 소위 말해서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 벌을 주게 되면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충분히 친해졌는데도 벌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벌을 주게 하려면 우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감과 불만이 적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벌을 받고 혼나도 엄마한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호통을 칠 때는 호통을 쳐야 됩니다. 호통 칠 때 호통 치지 않으면 간신히 장난을 한다 그럽니다. 육도 상현에 나오는 겁니다. 이 장난은요, 장난은 지을 작자 어지러울 난자를 얘기합니다. 직장 분위기가 이완되고 자존 실수가 되풀이되면요, 호통을 쳐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호통을 비상약처럼 그냥 처방으로 인식해야지 아무 때나 꺼내서는 그런 상미약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상군열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겁 많은 백성은 뭘로 독촉하면 용감해주고 용감한 백성은 뭐를 내가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까요? 겁 많은 백성은 형벌로 독촉하면 용감해지고요, 용감한 백성은 상을 내가면 죽음도 맞지 않는다. 사마천 사기의 상군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는요, 자기의 이익이 있지 않으면 어떤 권유를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협하지 않으면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과 벌은요, 사람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줄 때는요,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은 공개적으로 하고 벌은 상황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할 때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상을 받는 사람이 감화를 받고, 그리고 벌을 받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준만하도요, 말을 듣지 않으면요, 노비도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직원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하더라도요, 상사의 말이라든지 조직의 명을 듣지 않으면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조직의 힘을 빌려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과 벌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관리할 때 상과 벌의 운영 원리를 잘 안다면요, 사람을 관리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사람들과 얽히고 섞이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상과 벌을 적절히 운영을 잘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